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이후에 어제와 오늘 처음으로 주말과 휴일 유세전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위기에 몰리면 사람이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 정말 갖고 있는 능력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상당히 좀 위기에 몰려 있다, 좀 뒤처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의 초반 선거운동, 선거 전략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고 실수도 잦고 또 스스로 자폭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은 오세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지금 선거 전략이 비방 아니면 읍소, 살려달라, 잘못했다, 이런 읍소 아니면 비방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전혀 없다. 거기에다가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박영선이 지금 오세훈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그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 그 그린벨트가 풀어져서 이제 주택지구로 바뀐 이 부분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내곡동 그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어진 경위에 그 내용에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세훈이 그 언저리에서 서울시장까지 지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혹시 특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박영선은 최근에는 그 KBS 방송국의 이 보도 내용을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KBS 방송국의 보도 내용은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 지난 2005년입니다. 오세훈 처갓집 사람들이 현장에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오세훈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포함되었던 것 같다라는 게 이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있었다. 오세훈일 수도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땅을 측량할 때 그 자리에 오세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지금 이 사건의 이 의혹의 본질인 특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다음 오세훈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모두 처가 식구들이었다. 자신은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KBS 보도부터 지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다는 것과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질은 뒷전이고 오세훈이 해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서 약간 처음에 한두 가지를 다르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오세훈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이래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를 못한다. 지금은 비방전 아니고는 워낙 많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거티브로 가야 한다. 어떻게든지 판을 흔들어 보자라는 건데 비방을 해도 비방도 선거 전략의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네거티브도. 근데 비방을 해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오세훈이 시찰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혀 본질과는 떨어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기는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한 정말 나쁜 의미의 정말 흑색 선전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박영선이 하고 있는 이 비방은 전혀 오세훈에게 흠이 되질 못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박영선은 또 선거 처음부터 이제 정말 통렬하게 반성한다. 반성하니까 기회를 더 달라, 살려달라라고 읍소 작전을 나섰습니다. 선거 전략 가운데 이렇게 지고 있을 경우에 이 읍소 전략도 또 한 선거 전략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반성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려면 무엇을 반성을 하는지, 뭘 바꾸겠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지 않는다는 그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지금 정책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선거를 하려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거의 대다수가 실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폭정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부인하고 문재인 정권을 밟고 나서야 정책 선거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깨문에 발목이 잡힌 박영선 입장에서는 정책 선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불어 업소 작전도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하는데 뭘 반성하는데 뭘 고칠 건데라고 물으면 대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박영선은 겨우 오늘에서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박영선이 반성하고 있는 수준이 요까지입니다. 박영선은 그동안 당내 경선에서도 이 대깨문과 중도를 잡는 쪽에서 애매한 입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에 서면서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이 정책 선거를 하고 싶고 정말 반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거기에서 반성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게 부동산 정책이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이래 가지고서는 업소 전략도 전혀 통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지율에서 뒤처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영선이가 지금 업소 전략 또 비방전을 하는데 이게 전혀 먹혀들지를 않으니까 비방전을 하는데 비방의 내용이 없습니다. 뭐 하나라도 들어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업소 전략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 180석을 내걸고 집권 여당에서 온갖 거만 오만을 다 떨던 집권 여당이 갑자기 뭐 위기에 처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박영선의 실수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지금 뭐 하루에 2%씩 따라 붙겠다. 제가 보기에 더 깎아먹지 않으면 다행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실수가 계속 나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무인 점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청년들, 특히 20대가 경험이 부족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20대 청년들의 불공정을 규탄하는 그 절규의 목소리를 깔아뭉개는 그 오만한 이것 역시 선거에서는 자살 행위입니다. 유권자 탓으로 돌리는 것, 자신의 지지율 낮은 걸 유권자 탓으로 돌리는 것,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박영선의 유세장에서 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자,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윤호중은 평소에도 입이 걸다고 하죠. 입이 거칠기로 뭐 유명하고 그동안도 뭐 수없는 이런 말을 잘못해서 막말을 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하면서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선거 현장을 취재도 하고 옆에 있었지만 막 수많은 욕설들을 봤지만 이 상대 후보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이건 막말이 아닙니다. 이건 욕설입니다. 욕설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욕설입니다. 사람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싸움이 격렬해져도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선거판에서 선거판의 그 결정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쓰레기라 같은 이런 욕설을 하게 되면 그게 자기에게 유리한 게 전혀 없고 그 말이 상대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자신의 얄팍한 능력, 자신의 지금 답답함, 자신의 지금 모자람 이런 부분만 드러내고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40대만이 유일하게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뭐 세대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40대들이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윤호중이가 오세훈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면서 분리수거해야 한다. 윤호중 자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쓰레기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윤호중이 말 잘했습니다. 분리수거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 후보를 이번 보궐선거에서 분리수거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분리수거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겁니다.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 그런 단어들을 내뱉게 마련입니다. 윤호중이 머릿속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자신이 그렇지 않느냐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제가 민주당에 지난 며칠 전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는 안 되지만 후보를 내서 선거전에 임하려면 최소한 문 정권의 폭정,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자인을 하고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국정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자기가 나서겠다. 문 정권의 실정을 정말 대대적으로 고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정도의 말은 선언은 하고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부터 일단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그리고 대깨문과 손절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해야, 그래야 유권자들이 박영선의 목소리를 그래도 한번 들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지금 안철수와 손잡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일관되게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더 겸손하고 가급적이면 막말에 가까운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지금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지고 있다라는 그 계층 40대입니다. 40대에서 이기는 전략을 내놓을 때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가 어려운 선거일 겁니다. 투표율에 걸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조직 선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집권 여당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취약하다는 그 40대에서 꼭 이기고 말겠다라는 그 각오로 그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호남이 가장 취약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호남 사람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호남 분들에게도 인정을 받겠다라는 각오로 나아가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박영선은 자폭하고 있다. 자멸하고 있다. 제가 느끼는 지금 초반 선거 운동의 판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